오늘 봅시다. 오늘은 마지막 세션이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그래서 그 DDPM 실습해보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뭐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우선은 지난 시간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했던 이론들 중에 간단하게 복습할 부분 복습해보고 그다음에 DDPM 실습 같이 제가 올려드린 거 한번 돌려보고 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세션들 마지막에 서머리 부분을 제가 다 가져왔는데 그것들 같이 보면서 이러이러한 것도 했었지 하면서 다시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론 때는 딱히 그 수식을 많이 안 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수식만 가져왔는데 막 이걸 다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의미들을 그냥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디퓨전이 처음 그 제시된 2015년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나오는 수식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랑 백워드 프로세스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면서 노이즈를 추가해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노이즈를 빼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얘기할 DDPM에서는 이 커널 자체를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래 디퓨전을 소개할 때는 그런 가정 없이 그냥 커널 자체를 그냥 이 T파이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인 걸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자체를 이렇게 적분을 해서 뭔가 반복하는 어떤 파이 Y를 만들자 하고 그런 반복을 계속 디퓨전을 씌울 건데 얘를 포워드에 씌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t-1에서 t번째로 만들어낼 때 이 커널을 씌워서 어떤 앞으로 나가는 그 함수값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베타 t는 그 디퓨전 레이트여서 얼마나 그 노이즈를 추가해 갈 것인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한 부분을 마치 이제 마코브 체인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다시 마코브 체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연속적인 사건들의 발생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의 발생이 바로 직전의 사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는 그 가정 그 자체를 마코브 체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가정을 가지고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이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그 조건부 확률 모양으로 정의가 되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디퓨전을 시켜주는 총 라지 T만큼의 타입 스텝스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포워드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꾸로 오는 이 백워드 프로세스도 똑같은 이 파이라는 이 커널 여러 번 반복한 걸 씌워서 돌아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점은 그냥 뒤에 있던 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을 생성한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어렵지는 않고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DDPM에서는 이 커널 자체를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지만 처음에 이 디퓨전이 제한이 될 때는 꼭 가우시안만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 DDPM의 논문에서는 뭐 이런 그림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 사진을 생성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진짜 분포는 정말 신만이 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이제 근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그 모델을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디코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 마코브 체인을 쓴 백워드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 인코더 자체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코더 자체도 똑같은 것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자체가 가능하기 위해서 뭐 리프로메테이션 트릭을 썼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우리가 어떤 그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가지고 뭔가 샘플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어떤 에러 자체를 샘플링한 다음에 내가 정해져 있는 뮤와 뮤에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샘플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었고, 로스 펑션,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것들을 제가 다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근데 그 수식들이 많이 설명이 돼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옆에 설명이 많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엘보 자체를 유도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시간에 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VA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VA에서 DDPM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기 엘보까지 유도하는 것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살짝 방향이 바뀌어서 DDPM의 로스 펑션을 정의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VA 같은 경우는 뭐 요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DDPM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제 반대편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새롭게 로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을 유도하는 과정이 뭐 이러한데, 뭐 여기 엘보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 밑에는 계속 이렇게 노테이션이랑 조금씩 마코브 체인 자체가 조건부 분포끼리는 다 독립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자꾸 수식을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써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요 부분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내가 쓰고자 하는 로스 펑션인데, 각각의 수식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보면은 먼저 이 1번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 자체의 어떤 KL 다이버전스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KL 다이버전스 부분을 보니까 X0를 가지고 우리는 포워드를 계속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임의의 t에 대해서 생성이 되는 그 분포에 대해서 K의 다이버전스를 따져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따가 DDPM 실습을 할 때도 어떤 뭐 차근차근 이렇게 F5를 돌리는 등의 어떤 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T 자체를 샘플링을 해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로스 펑션을 계산해 봤더니 이게 굳이 단계적인 걸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로 알게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백워드 프로세스는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합골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이 단계들마다 로스 발견되는 것을 다 더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양 자체를 한번 보면 이 Q 자체가, Q는 우리 포워드 프로세스였고요. P는 백워드 프로세스인데, Q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을 써서 계산했었죠. 그리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Q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Q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Q를 쓰긴 하지만 어차피 대칭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백워드 프로세스도 Q로 이미 알고 있다고 지난 이론 세션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XT를 가지고 XT-1을 생성하는 이 분포 자체도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수들은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이론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Variational Autoencoder에서 얘기하는 이 Reconstruction Loss와 같은 의미다 해서 X1이라는 것이 X0 처음에 그 이미지를 얼마나 잘 복원해내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돌려서 트레이닝을 한다 정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바로 할 건데요. 저는 이 PPT에다가 이미 그림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화면은 그냥 PPT를 봐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돌려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포트 먼저 보면은 다 뭐 항상 하던 얘기들입니다. 하던 얘기들인데 뭐 그중에 제가 아마 IPYNB 파일에도 써놨겠지만 요 EI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 GIF 생성하려고 따로 넣어준 거라서 임포트 하는 데 있어서 DDPM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DDPM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실습을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 토치 트랜스폼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 컴포즈랑 투텐서 만드는 부분인데 왜 이게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뭐 노 트레인은 그냥 트레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정도라서 우리 코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셋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패션 엠리스트고 하나는 그냥 엠리스트인데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패션 자체를 true로 설정하면 패션 엠리스트로 아마 지금 생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false로 지정해 놓으시면 그냥 엠리스트 파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제가 128로 설정해 놨고요. 뭐 128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코드는 128 기준이어서 다른 숫자를 넣으면 조금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에폭 수는 제가 10으로 해놨는데요. 뭐 5로 해도 되고 뭐 20으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시간이 적당해서 이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뭐 실습을 하면서는 한 5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는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항상 그랬듯이 0.001로 해놨습니다. 그 뭐 지금 빨리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에폭을 한 5 정도로만 하면은 아마 금방 돌아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부터 볼 텐데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실 중요한 게 이 트랜스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컴포즈 함수를 써서 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DDPM 파일은 파이토치를 가지고 돌리는 부분인데 파이토치가 다룰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은 일반적인 이 PIL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또 그리고 엠리스트 이미지 자체가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토치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 셋을 다루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나중에 가우시안 가정을 써서 노이즈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우시안에 맞게 노이즈가 잘 폭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기 컴포즈에서 람다 함수를 써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 컴포즈 함수 자체는 그 이미지 자체의 픽셀을 바꿔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미지를 투텐서라는 함수로 텐서 형태로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냥 바꿔주게 되면은 그냥 0과 1 사이의 값으로 텐서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러한 대칭 형태의 뭐 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으로 입실론 자체를 0 기준의 어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값 자체가 0 주변에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이미지 자체를 원래는 투텐서 함수를 쓰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텐서가 형성이 돼 있지만 나는 골고루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만들어낸 노이즈를 더해 갈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값으로 좀 바꿔서 우리한테 맞는 텐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 함수라는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써서 변환을 해줄 건데요. 0,1에서 1,1 자체로 변환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비선형 변환을 쓰고 있어요. 그냥 이제 요 두 가지 변환을 그냥 이제 예시를 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쓰면 됩니다.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0 넣으면은 뭐 적당히 이제 값이 들어가고 1 넣으면 값이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선형 변환보다는 우리가 이 DDPM 자체가 비선형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변환 자체를 비선형 변환으로 해줘야 그래야 이제 진행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선형 변환을 해줬습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 공역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서 그렇게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쓴 건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그 공역이 -1과 1 사이인 다른 함수를 써서 변환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패션 엠리스트 또는 엠리스트 파일을 이 텐서에 맞게끔 변환해서 가져오겠다라는 함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함수가 DDPM에선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돌리는 코드에서는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DDPM을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내가 지금 엠리스트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돌리는 것이지, 다른 데이터를 쓸 때는 이제 일반적인 PIL 이미지, 그러니까 0부터 255까지의 그 픽셀을 쓰고 있는 그 이미지로 할 것이면은, 그리고 그럴 땐 또 파이토치로 DDPM을 구현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 코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셋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는 이 트랜스폼의 아까 여기 그 토치 비전의 트랜스폼 라이브러리에 있는 컴포즈 함수와 투텐스 함수를 쓰고 변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람다 함수를 쓴다는 것이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함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불렀습니다. 아까 배치 사이즈는 128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데이터 로더 함수를 써서 불러왔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아마 또로로 하고 잘 넘어가시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DDPM을 구현을 할 건데, 제가 지금 그 코드에서 구현해 놓은 큰 구조는 일단 DDPM을 크게 먼저 만들어 놓고, 크게 내가 하고자 하는 DDPM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워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하나 해놓고 백워드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프로세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해놓고 백워드 프로세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DDPM이 다 구현이 됐고, 근데 얘는 그냥 클래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DDPM을 돌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함수를 제가 정의를 아마 해놨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그 트레이닝 루프라는 함수로 아마 돼 있을 텐데, 그 트레이닝 루프를 실현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 DDPM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DDPM 구도를 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파라미터 이름들을 먼저 한번 보면은 n스텝스는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요 라지 t죠. 근데 논문에서 이미 1000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1000이라고 했습니다. t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t를 많이 해야 노이즈를 천천히 부과하면서 정확한 이미지를 나중에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그 나중에 이제 이론 세션에서 봤지만 입실론 세타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유넷을 쓰고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 DDPM에서는 유넷을 썼지만 사실 유넷을 안 써도 엡실론 세타를 잘 계산해서 MSE를 돌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파라미터를 넣어놨고, 나중에 유넷 아키텍처를 구현하면 그 아키텍처를 이 네트워크 자리에 넣어서 DDPM을 돌릴 때 나중에 유넷을 써서 엡실론 세타를 추론해 줘라라는 의미로 넣어놨습니다. 그 디퓨전 레이트라는 것으로 제가 베타 1 그다음에 베타 T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바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그 베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러닝 레이트로. 그럴 때 이 타임 스텝에 맞게끔 범위를 내가 정해줘야 되니까 나중에 린 스페이스 함수를 가지고 베타 1과 베타 T 내가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린 스페이스 함수를 써서 이제 10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간격의 러닝 레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DDPM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4승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 0.02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 맨 하듯이 하는 것이고, 파이토치에서 이미지 차원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1,28,28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엠리스트 자체가 일단 채널은 흑백이니까 1이죠. 컬러면 3이 들어갑니다. RGB니까. 근데 우리 어차피 흑백이니까 1을 넣어줄 거고요. 28은 다르게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유넷을 돌릴 때 나중에 28 곱하기 28 안에서 돌아가는 걸 넣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잘 맞춰서 돌아갈 수 있게끔 28, 28을 넣어줬습니다. 뭐 28, 28이 아니라 뭐 128로 돌리거나 아니면 512짜리로 돌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512, 512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28짜리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파라미터 부분에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처음에 세팅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 전체는 1000이었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0.02 내가 넣어줬습니다. 논문에 있는 대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토치에서 돌릴 수 있는 흑백 파일을 돌리고 있고 28 곱하기 28짜리의 유닛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수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얘를 살짝 바꾸게 되면 또 코드가 잘 안 돌아가요. 저는 파이토치에 맞게 흑백에 맞게 짜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 중간에는 뭐 다 그냥 항상 하듯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 베타 자체를 간격을 정해줘야 되는데 동일한 간격으로 들어가야 노이즈가 천천히 동일한 어떤 그 노이즈가 잘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린스페이스 함수를 써서 간격을 갖게끔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간중간에 베타가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딱 들어가서 베타즈 안에 다 저장이 될 겁니다. 얘를 가지고 포워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백워드죠. 백워드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 알파 자체를 우리가 정리해주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이제 논문을 보면은 이제 리파라멧 발음이 참 어려워요. 이걸 써서 이제 하는데 이제 얘를 위해서 뭐 새롭게 정의를 해주자 이겁니다. 식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임의의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포워드 그 프로세스에서 아예 그냥 하나의 분포로 돌릴 수 있게끔 간소화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알파 t를 이제 1 베타 t로 잡아놨고 이제 알파 t의 발을 이런 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도 1 베타 그다음에 프로덕트 함수 써서 다 곱한 걸로 알파 발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포워드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간소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 요 위에는 방금 한 부분이죠. 요 얘를 이제 한다 생각하면 우선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내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이런 분포에서 샘플링이 되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선은 여기에서 저는 노이즈라는 객체를 입실론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입실론을 먼저 샘플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랜덤 노멀 함수를 가지고 노이즈를 만들어줬죠. 그때 지금 요 코드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냥 유니베리에이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다 텐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토치 랜덤을 돌릴 때 텐서에 맞는 그 차원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흑백이니까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H랑 W는 그 애초에 그 쉐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1 곱하기 28 곱하기 28로 정해놨으니까 이제 28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개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0 곱하기 10짜리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100개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100개를 넣어줄 거예요. 나중에. 그럼 그거에 맞게끔 이제 노이즈를 형성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뮤랑 시그마랑 곱한 부분에다가 더해서 노이즈드 XT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죠? 그렇게 해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바로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 모듈로 들어갈 건데 백워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유넷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포워드에서 내가 정해놨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갖고 올 거니까 사실 앞에서 노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으면 지금 이 모듈 자체에서 정의할 부분은 따로 없거든요. 앞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워드를 할 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 자체를 우리는 유넷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넷을 백워드에서 쓴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듈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나중에 트레이닝 루프라는 함수를 정의했다 했죠.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유넷을 계속 돌리면서 입실론 세타를 만들어서 MS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프로세스는 이 모듈 자체, 클래스 자체를 정의할 때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자체 가져온다. 근데 아까 그 네트워크가 앞에서 정의가 되고 있었죠. 그게 유넷이기 때문에 그 유넷을 가져온다라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백워드 프로세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은 이제 똑같이 가우시안을 따른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구현이 되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듈을 구현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워드는 노이즈가 점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5%, 50%, 75% 그리고 완전히 노이즈가 추가가 됐을 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걸 좀 보자 해서 그거를 쇼 포워드를 했습니다. 사실상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우리 코드에서는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앞에서 사실 다 정의를 했죠. 정규 분포로.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줘라 정도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포워드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쇼 포워드 함수가 나중에 트레이닝 루프를 돌릴 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를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의 백워드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잘 봐주세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만 가졌죠? 유닛만. 그러니까 그냥 모듈에서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generate new stamp image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DDPM 여기에는 나중에 내가 정의해놓은 클래스 myDDPM에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n샘플은 16인데 이거 16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토기값이 다 뿐이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곱하기 10짜리의 그 100개를 가지고 그냥 비주얼라이징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n샘플은 그냥 100이 될 겁니다. 나중엔 그렇습니다. 디바이스 뭐 GPU, CPU 그거고요. 프레임 GIF를 나중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럼 저는 10 곱하기 10짜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GIF 프레임도 100으로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그 GIF 저장을 샘플링 GIF로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계속 파이토치 그 앱리스트로 하고 있으니까 흑백에 28 곱하기 28짜리 유넷에 맞게끔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린 스페이스를 가지고 n 스텝에 맞게끔 이렇게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프레임 인덱스를 매길 때 타임 스텝만큼 이렇게 천천히 되는 게 눈에 보이겠죠? 한번 이렇게 쫙 됐다가 이렇게 나중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GIF 프레임에 맞게끔 한다라는 게 이거고요. 프레임을 그래서 빈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게 보이겠죠. 일단 뭐 디바이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시작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에서 돌려내는 것은 X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할 때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주는 어떤 함수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어떤 코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유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X에다가 뭔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X가 이 generate new image라는 함수에서 도출이 될 겁니다. 우선은 백워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누머레이트니까 계속 반복하겠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타임 텐서는 그 타임 스텝에 맞게끔 하는 이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입실론을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데 그 입실론 추론할 때 아까 유넷을 가지고 추론한다 했기 때문에 DDPM의 모듈에 있는 백워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에다 유넷을 넣을 거니까 사실상 입실론은 유넷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타임 텐서는 타임 스텝만큼의 그 과정을 가지고 유넷을 돌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닛을 타임스텝만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파 t랑 알파 t 반은 아까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알아야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백워드 프로세스에 대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알파 t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t번째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걸 가져와요. 포워드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돌려서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번째 있는 걸 그냥 임의로 가져오는 하나만.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게 요 식인데, 요 하늘색으로 제가 형광펜을 칠해 놓은 부분이 논문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뭐 로스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수식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써서 백워드를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샘플링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랑 알파 바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 만들어놔서 넣어줄 것이죠. 베타 t는 그 타임 스텝에 맞게끔 이미 들어갈 것입니다. XT는 어차피 뭐 계속 우리가 넣어줄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미지수 자체가 이 엡실론 세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DDPM은 사실상 트레이닝을 엡실론을 가지고 하는 걸로 환원이 된다고 이론 세션 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현한 게 이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백워드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x가 만들어지면 이 x가 generate new image의 함수에서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 m리스트로 만들어진 어떤 10 곱하기 10짜리의 텐서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단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GIF 함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x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10 곱하기 10짜리로 해놨기 때문에 100개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00개는 그냥 샘플링해서 무작위로 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그 코드로 이렇게 돌리면서 실행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어떻게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생성을 하는 한 단계씩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먼저 요 t는 여기 들어가는 이 t는 타임 스텝이니까 t가 당연히 커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계속 반복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서 보면은 그 여기 어차피 그 트릭을 쓸 거니까 뮤랑 시그마 제곱이 뭔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뮤는 아까 정했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여기 뮤는 정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시고, 어차피 뮤는 이런 식으로 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뮤를 여기다 x에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랑 알파 뭔가 해서 넣어서 실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뮤는 정해놨는데 시그마는 뭘로 할 것이냐,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베타를 넣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복잡한 식으로 구현한 또 다른 베타 틸다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상관은 없다고 실험에서는 보여지는데 뭐 어차피 코딩 돌릴 거니까 저는 그냥 두 번째로 했어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정확하대요. 근데 첫 번째로 해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해서 어차피 할 거니까 두 번째로 저는 했고요. 첫 번째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 옵션 1 부분을 이렇게 다시 샵 지워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 연두색 부분이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그마 제곱을 만들었습니다. 시그마 제곱을 만들었고, 시그마는 실제로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서 그냥 시그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요 x에는 제가 아까 뮤 넣어놨었죠. 뮤. 그다음에 시그마 t 만들었고, z는 뭡니까? z는 제가 지금 가려놨는데 이제 랜덤 노모를 해둔 것이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더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타임 스텝만큼 반복을 하는 것이죠. 아까 그 폼은 이누머레이트 그거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사실상 아까 이 지금 반복을 해서 추론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입실론 세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넣은 거는 입실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생기는 입실론 세타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입실론에서 입실론 세타를 빼서 이 MSE 자체의 로스를 줄여나가는 게 트레이닝에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넷을 돌릴 것이냐, 어떻게 이 입실론 세타를 만들어낼 것이냐 할 때 중요한 점은 입실론 세타도 똑같이 입실론을 추론해내듯이 그냥 랜덤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타임스텝만큼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랜덤하게 한 것과 어떤 차이를 안 보이면서 이렇게 로스를 줄여가야 되니까 그 입실론 세타의 중요한 것은 어떤 타임 스텝에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내가 원래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갈 때 조금 오던 그 정보들이 백워드에서 입실론 세타를 만들어낼 때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랜덤한 이미지에서 다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로 갈 때 앞에서 학습을 해놨던 일종의 포워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백워드 프로세스에서 그걸 갖고 와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스텝 정보를 뭔가 저장을 해둘 만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논문에서는 유넷을 쓰는데 어텐션을 쓰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기억나시죠? 트랜스포머에서 그 어텐션 모델의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원래 RNN 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정보를 계속 참조해 가면서 뒤에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어텐션을 쓰게 되면 어떤 앞에 있는 정보를 굳이 이렇게 써서 뒤에 있는 추론을 하는 어떤 뭐랄까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 안에 있는 자기만 혼자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문장의 어떤 위치 정보를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위치 정보를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요 함수를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 학기 트랜스포머 세션에서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나오니까 한번 봐야죠.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자, 용어는 이렇습니다. 시누소이덜 포지셔널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위치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아래는 섹투색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래 인베딩 매트릭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I am student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베딩 매트릭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고 요 디멘전은 내가 정해주는 나름입니다. 뭐 512로 하든 128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트랜스포머에서는 51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512 차원으로 하자 하면은 매트릭스가 쫙 만들어질 건데 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IM 스튜던트의 인베딩 매트릭스일 뿐이고 실제로 나중에 내가 뭐 문장 하나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IM 스튜던트라는 이 토큰이 어떤 위치에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해 주는 게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간단한 방법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함수를 돌려서 만들어낸 어떤 매트릭스를 더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더해주면 이제 차원이 맞아 들어가겠죠. 여기는 똑같이 510이고 그때 해주는 게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짝수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홀수열입니다. 짝수열에는 사인 함수를 넣어주자. 그다음에 홀수열에는 코사인 함수를 넣어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홀수열이니까 코사인 들어가고 여기도 홀수열이니까 코사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짝수열이니까 사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코사인이랑 사인을 왜 쓰느냐 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이 함수를 가지고 계속 서로 다른 주기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코사인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D 모델은
모델의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512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여기다 넣었는데 사실 여기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스도 다 값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구멍에 들어가는 값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구멍에 들어가는 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근데 하필 사인이랑 코사인 들어가니까 다 주기가 다른 거예요. 모든 구멍 안에. 그 방법이 위치 정보를 각각의 고유한 위치 정보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 포지셔닝 인코딩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타임 스텝끼리의 간격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IM 스튜던트를 넣은 이 코사인을 가지고 코사인을 만들어내진 요거가 각각의 간격이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간격이 같다는 얘기는 그 뭐, 단어들 토큰 자체를 넣었을 때 IM 스튜던트라는 토큰이 뭐랄까 동등하게 취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 인코딩을 쓰는 것이고 우리는 이 토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타임 스텝에 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임 스텝을 가지고 엡실론 세타에 반영을 해서 원래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타임 스텝을 가지고 뭔가 했을 법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내가 알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포지셔널 인코딩을 쓰게 되면 주기가 각 열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다 생성이 되는데 또 좋은 점은 타임 스텝끼리 간격이 모두 같으니까 각각에 들어가는 이 모든 차원의 정보들이 다 겹치지 않고 고유하게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텐션에서도 포지션 인코딩을 써서 각각의 토큰들마다의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한 임베딩 매트릭스를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DDPM에서도 이번에는 일종의 어떤 이미지 정보를 넣어보자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텐서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 숫자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간 게. 그러면 그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512 차원이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내가 정해주기 나름의 어떤 임베딩 매트릭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100 아니어도 되는데 제 코드에서는 100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100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른 차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백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 원리가 좀 이해가 되면 뭐 DDPM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은 이미지 개수죠. 그죠? 이미지 개수니까 나중에 저는 10 곱하기 10에서 100이 들어갈 겁니다. 디멘전은 내가 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의 인베딩 매트릭스가 생기는 것이죠. 나중에. 일단은 인베딩 매트릭스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위치 정보를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냥 0으로 가득 찬 100 곱하기 100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WK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거거든요. 논문에서 요거를 그냥 WK라고 하더라고요.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 자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넣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리쉐입을 이제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 항이면은 그 뭐였죠? 예, 홀수 항이면은 코사인 들어가고 짝수 항이면은 사인 들어가게끔 그냥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인베딩이라는 아까 요 100 곱하기 100짜리 우리 코드에서는 100 곱하기 100짜리의 매트릭스에다가 다 이렇게 다 더해준 거니까 그 위치 정보를 넣은 하나의 100 곱하기 100 매트릭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타입 스텝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디노이징 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타임 스텝 간 간격이 일정하게끔 만들어준 또 하나의 함수가 아까 그 린스페이스였습니다. 그래야 베타 내가 처음이랑 끝에 배경 그 지정을 해놓은 숫자들을 똑같이 배분을 해서 타임 스텝 간격이 똑같게끔 해준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시누소이드 뭐 인베딩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유닛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뭐 스터디에서도 아마 다들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뭐 유넷 뭐 구현하는데 뭐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뭐 여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쓰고 뭐 이렇게 해. 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이 유넷을 썼는데요. 똑같이 T 합은 1000이니까 1000으로 써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베딩 매트리스의 그 매트릭 그거는 제가 그냥 나름 정하는 거니까 그냥 100이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100으로 사실 정한 이유는 제가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된 이미지 크기가 10 곱하기 10이니까 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내가 이 시각화를 하고 싶은 그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인베딩을 시켜주자 하면은 우선은 그 인베딩 함수를 써서 인베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시누소이드 인베딩을 이제 더해가지고 내가 위치 정보를 우선은 구성해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넷 아키텍처인데 뭐 아마 되게 그 실제 코드는 엄청 길게 돼 있을 건데 그냥 실행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유넷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요 바틀넥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점이죠. 근데 대칭인데 어떻게 유닛을 구성했는가 하면 저는 그냥 28 곱하기 28짜리를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28, 14, 17로 내려가는 거. 뒤에는 다시 대칭으로 7, 14, 28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요 사이로라는 함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논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활성화 함수를 써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유넷을 구성해 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워드로 돌리는 것이죠. 그 요 포워드는 DDPM에서의 포워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넷 앞에서 뒤로 간다. 그냥 그거를 한 거니까 참 이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은 똑같이 그렇죠? 28, 14, 7 그다음에 중간에 미드 여기 그 보틀넥 부분 해주고 다시 7, 14, 28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걸 돌려서 이제 유넷을 한 번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넷까지 백워드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DDPM 모듈 전체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얼른 끝내보도록 합시다. 또 마지막 세션인데 되게 조촐한 다들 이 채플식 출석 굉장히 아무튼 근데 이 디퓨전이 아무래도 뭐 모델링 하시는데 다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잘 들어놓으시면 아마 모델링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포워드 프로세스 아마 다 돌려보시면서 아마 확인해 보셨을 거죠? 아마 다 저는 엠리스트를 그냥 했는데 패션 엠리스트 하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아마 잘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까지 나오면은 완전히 노이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이닝 루프를 돌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넷으로 입실론 세타를 가지고 만든 MSE를 계산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MSE 로스를 정해놨습니다. 에폭을 돌려야 되는데 에폭은 아까 제가 뭐 5 아니면 10 이런 식으로 설정해놨죠. 그래서 에폭을 가지고 TQDM 안에 넣어가지고 그 TQDM은 그겁니다. 그 진행 사항을 로딩으로 보여준 함수여서 그 안에다가 내가 정해준 그 n 에폭만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다가 로딩 데이터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인 그 포워드랑 백워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이 트레이닝 루프 함수를 돌려서 에폭만큼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엡실론 같은 경우는 임의로 내가 포워드의 그 레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에 넣을 엡실론이고요. 그리고 arbitrary t를 뽑아가지고 x0에서 xt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랜덤 인티저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까 DDPM 그 my DDPM 그 함수에 넣어가지고 내가 forward 프로세스를 해서 노이즈가 만들어진 이미지를 만들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백워드로 돌아와야 되는데 백워드 우리가 유넷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넷이 백워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백워드를 써서 입실론 세타를 계산해내는 것이죠. 노이즈 이미지를 넣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유넷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입실론 세타랑 아까 임의로 만들어 놓은 엡실론이랑 MSE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루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써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에폭만큼. 그러면 우리는 뭐 5번이나 10번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빨리빨리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면 뭐 해서 총 이제 F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예,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10번을 돌렸더니 마지막에 이제 로스가 굉장히 잘 나왔고 실질적으로 테스팅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한번 트레이닝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 제일 여기 보면 베스트 모델을 가져오는 것이죠. F폭이 제일 낮은 거. 그래서 그거를 로딩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뉴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저는 보고 싶은 게 GIF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쇼 이미지를 해서 이제 GIF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엔샘플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10 곱하기 10짜리를 내가 샘플링해서 하고 싶었으니까 하면은 이런 식의 GIF가 생깁니다. 패션 애니스트는 네, 쭉 하다가 네,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2개를 다 돌려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아마 마지막까지 다 돌려보신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끝이죠. 네, 끝이고요. 마지막에는 사실 이렇게 하고 끝낼까 했는데 제가 이름이 학수부장이고 제가 또 운이 좋게 수미상관으로 처음과 끝을 장식해야 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했던 내용들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건지 머신러닝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와중에도 좀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머신러닝을 하면서도 좀 데이터를 다룰 때 필요한 여러 통계적인 분석 틀을 기억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이제 분야와 구분되는 지점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공부하거나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도 좀 확률 분포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길을 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다는 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그때도 문제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링 프로젝트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뭘 할지 오래 걸리는 거고 실제로 모델을 찾고 이런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뭘 배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it 제가 했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식당도 안 오시고 저는 저는 슬퍼요. 크롤링도 했었습니다. 크롤링도 했었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영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제를 하시면서 실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연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이 수학 세션을 집어넣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KL 다이버전스죠. 맨날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미적분 이런 상황들이 있고 천형대수 이런 것도 써야 되니까 이번 학기에 한번 정리를 하고서 다른 세션을 넘어가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잘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봤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형 회귀 분석하는 부분이랑 요 차원 축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뉴럴 네트워크는 논 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리그레션에다가 결국에 뉴럴 네트워크 하고 싶은 거는 뭔가 클래시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클래시파이도 하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서 거의 많이 쓰는 게 다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그것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본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차피 빅데이터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건 차원 축소라는 부분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각각 이제 딥러닝 기초 스터디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숙제도 하시고 하시면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 아셨을 것이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뤘던 모델은 총 한 6가지가 됩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CB랑 여기 이제 NLP 다루는 모델 했었고요. 여기 3개는 거의 그냥 이제 생성 모델입니다. 거의 모든 모델이 이 2개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CNN 기본으로 안 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른 응용된 것들이 나와도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겐이랑 VA랑 디퓨전 뭐 최근에 했으니까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K 다이버전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뭐 그 VA랑 그쪽 제너레이션 모델 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연속형 확률 분포가 있고 이산형 확률 분포가 있는데,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로스는 보통 MSE를 많이 쓰고, 이산형 확률 분포를 가지고 뭔가 한 거에서 로스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고 그랬습니다. MLE는 사실상 거의 뭐 다 쓰지만 거의 프리퀀티스트에서 많이 쓰는 어떤 모수 추정 방법이고, MAP는 베이즈에서 많이 쓰는 모수 추정 방법이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해시안이죠, 해시안. 우리가 그냥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엄청 고차원의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어떤 그 뭐랄까 행렬 자체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해시안 자체를 뭔가 그 시각화를 했을 때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웜홀 같은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 게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트레이닝에서 가장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의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뉴튼 메서드는 그냥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해를 계속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을 했었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어차피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베타를 찾는 방법을 뉴럴 네트워크는 계속 에폭 돌려가면서 그레디언트 쓰는 것이고, 선형외기는 진짜 그냥 이 식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을 그냥 써가지고 제가 그냥 베타를 추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뭐 하는 방법 OLS가 얘였고요. 그리고 MLE로도 할 수 있다. 근데 뭐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회귀 분석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때 나왔던 거는 리치 라쏘라는 어떤 페널티를 주어서 좀 더 쉽게 또는 좀 더 다른 상황에서 회의에서 추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로지스 리그레션은 사실상 그 뭐 이런 함수에서 뭐 0과 1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그레션은 보통 프리딕션에서 많이 쓰이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즈 이런 거 했었고 로지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로지스틱은 범주형 자료에서 많이 쓰고 그냥 리그레션, 리니어리든 뭐 다항회귀든 그런 것들은 연속형 자료에서 많이들 쓰더라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산형 자료도 더미 변수 써가지고 그냥 리그레션 쓰긴 하지만, SVM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뭔가 가르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데이터 있는데 데이터를 가르는 제일 좋은 선이, 리그레션 하면 그냥 하나만 이렇게 긋겠지만 선으로 안 생기고 이렇게 이런 이상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단순히 차원이 그냥 2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4차원 커질 수도 있으니까, 차원이 높아지면서 좀 구분되는 그런, 그때 썼던 표현이 요 하이퍼플레인이죠.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SVM에서 제일 문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두 개만 나올 수 있다. 두 개만. 세 개 이상의 클래스로 나누기에는 SVM을 쓸 수가 없다 해서 멀티 클래스 SVM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SVM은 그냥 직선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정도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커널 트릭 이런 거 나오는데, 커널 트릭을 왜 쓰냐 하면 계산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시전 트리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많이 쓴다 했었고요. 앙사블은 여러 가지 모델에다가 뭔가 웨이티드 해가지고 다 더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집단지성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에서만 조금 또 나오는 얘기가 또 이런 부스팅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디시전 트리나 앙상블이 그렇게 요즘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해가지고 클러스터링 어떻게 그룹을 지을 것이냐, 군주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왔었고, 그다음에 차원 축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는데, 차원 축소를 하기 전에 군집화를 먼저 해야 그걸 가지고 차원을 줄여서 중요한 변수들을 골라낼 거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먼저 배웠던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뭐 이런 K-민즈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하이어러티컬 이런 거. K-민즈는 내가 그룹을 몇 개로 정해주고 싶다. K개. 그걸 정해준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가는 것이고, 하이어러티컬은 다 뭔가 이렇게 거리 계산해가지고 해봤더니 뭐 이런 축구 토너먼트 하듯이 이런 그림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죠. DB 스캔은 뭐였습니까? 뭔가 이렇게 반지름의 그 R 자체를 정해가지고 그 R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만큼 내가 이렇게 정해주겠다 했었죠. 그래서 R을 크게 하면 그룹이 적게 생기고, R을 작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원소가 적으니까 조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상치 탐지에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클러스터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엘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CA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그 무슨 그려봤더니 그 람다 이런 거 고유가 그려봤더니 여기 엘보네 해가지고 여기까지 PCA 끊고 이런 거였죠. 그다음에 실루엣 계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선형적으로 차원을 축소할 것이냐, 비선형적으로 축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PCA LDL이고, 그다음에 KPCA랑 TSN이랑 아이소맵이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UMap도 그런 다 많이 나오네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데이터 하나 레이블 안 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만 이렇게 끼리끼리 유사도 계산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레이블이 정해진 상태에서 유사도 계산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레이블을 잘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게 차이점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왔던 게 CNA죠. CNN에서 중요한 거는 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뭐 그전에 뭐 쿨링 아니면 뭐 그 패딩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런 거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거는 꼭 CNN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모델에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특히 CB에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터가 좀 잘 돌아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였죠. 그래서 제로 패딩 많이 한다고 했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뭔가 이렇게 그룹을 좀 지어가지고 여러 번 잘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컨볼루션 어떻게 생겼냐, 이제 그 필터를 씌우는 것이죠. 뭐 필터를 씌워서 이 필터를 씌우면은 하나의 피처가 나온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CNN을 전반적으로 돌리면 결국은 필터를 여러 번 쫙 돌려가지고 피처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거였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그랬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랬지. 뭐 예. CNN 이런 종류가 많이 있었죠. 그중에 레지넷을 많이 쓰기 때문에 레지넷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도 이거 CNN 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온 CB 분야니까 그때 서현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중에 좀 많이 쓰는 분야가 욜로이기 때문에 욜로도 좀 자세히 봤었습니다. RNN은 이제 NLP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퀀스를 다뤄야 되는데, 이제 인베딩 벡터를 먼저 했었죠. 인베딩 벡터 어떻게 유사도끼리 이렇게 계산한다 했었습니다. 벡터 방향 같이 해가지고 거리 같은 것끼리 좀 비슷한 단어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RNN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커런트의 개념이죠. 내가 뒤에 있는 단어를 갖고 올 때 앞에 있는 단어의 정보를 참조해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런데 리커런트의 문제점은 앞에 있는 단어만 알고 더 앞에 있는 단어는 까먹으니까 계속 그 정보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장치를 걸어둔 게 LSTM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게 GR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에서 특히 어텐션에서 중요한 점은 RNN을 안 써도 문장 그 시퀀스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었으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요 쿼리 키 밸류 계산해가지고 그냥 문장 하나만 주어도 굳이 RNN의 그 아키텍처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 뭐요 인베딩 벡터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 어텐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여기서부터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의 어떤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있는 뭐 생성 모델에서도 거의 이 구조를 많이 따라가고 있죠. 중요한 테크닉들은 뭐 이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해야 실제로 내가 뒤에 있는 단어들을 갖고 올 때 좀 더 실제로 내가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기법이었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었습니다. 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여기서 adversarial learning이죠. 내가 막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이미지랑 같은지 다른지 계속 경쟁을 부추겨서 나중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딱 컴퓨터가 찝어낼 확률이 0.5가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경쟁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adversarial learning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걔는 계속 원래 이미지로 계속 다가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성이 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셋하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걔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목적식은 요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 인코더가 이제 그 제안이 됐는데 오토 인코더랑 BAE의 가장 큰 부분은 오토 인코더는 그냥 차원 축소를 하는 도구고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생성 모델이다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토 인코더에서 뭔가 차원 축소해가지고 피처를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넣고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다른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하는 게 오토 인코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로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그 레이턴트 벡터 Z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으냐 하면 선형으로 할 것이냐 비선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었죠. 그리고 베리에이션의 오토 인코더는 만들어낸 다음에 실제로 뭔가 생성을 하는 거니까 디코더 부분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인코더에서는 레이턴트 벡터 Z 피처들을 다 뽑아내고 뒤에서 디코더에서는 생성 모델이니까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제 이 VA를 돌릴 때 거의 뭐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를 도입한 데 있어서 앞에서 인코더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을 많이들 가정을 하고 뒤에 디코더는 가우시안이나 베르누이를 많이 가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나왔던 거는 뭐 엘보 텀인데 엘보 텀 하면 수식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덴시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뭔가 이제 이니퀄리티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더 가까워지게끔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VA부터는 approximate 하고자 하는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서 variational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퓨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포워드랑 백워드의 개념을 써서 노이즈를 뭔가 도입해가지고 어떤 피처를 학습하게 한 다음에 그 노이즈에서 다시 이미지를 불러옴으로써 뭔가 생성하는 기법이다라고 했었고 이 방법이 지금 겐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거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디퓨전을 쓰고 있다. 그리고 NLP 계열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정리를 다 했고요. 뭐 추후 일정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자면은 이제 홈커밍 데이가 있으니까 어,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세션을 하면은 당분간 이제 세션이 없어서 추석 잘 보내시고 모델링 발표 10월 5일이니까 그때 공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중간고사 없다가 기업연계 프로젝트 이제 시작하는데 기업연계 프로젝트 선호도 조사는 중간고사 끝나고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잠깐 와가지고 이제 OT 하고요. 대망의 10기 운영진 구성을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연계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11월 30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런 도메인이나 진로 특강 같은 걸 할 예정이어가지고 혹시나 뭐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나 뭐 모실 만한 분들이 있거나 하시면 좀 저희 운영진한테 말씀해 주시고 도메인 특강은 제가 그 학술부 하면서 야심차게 했으나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면은 결과 제출을 12월 8일 날 하게 되고 이제 한 학기의 활동을 다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정규 세션이 다 끝났는데 그 이제 학술부를 포함해서 운영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줘 가지고 네, 아무튼 그 세션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소화하셔서 멋진 데이터 사이언스 리더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